새벽 위로. 사장. 토끼의 작은 통지서. 앨리스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되돌아오는 하얀 토끼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공작 부인, 내 귀여운 발들, 내 털과 수염들, 내가 처형될 거야. 확실한 건 수달도 수달이지. 내가 어디 놓고 온 거지? 앨리스는 토끼가 부채와 흰색 장갑을 찾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친절하게 그것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아무 데도 없었다. 수영을 한 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유리상과 작은 문이 있는 대강당은 완전히 사라졌다. 앨리스가 둘러보는 도중 토끼는 그녀를 발견하고 분노한 어조로 말했다. 왜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세요. 빨리. 앨리스는 겁에 질려 잘못된 사실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는 내가 하녀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달려가며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부채와 장갑을 가져다 주는 게 나을 거예요. 찾을 수 있다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이름이 토끼로 새겨진 밝은 황동판이 있는 깔끔한 집을 발견했다. 그녀는 노크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 주인이 집 밖으로 내쫓기 전에 부채와 장갑을 찾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앨리스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토끼를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일까요? 아, 그러면 내일은 내 고양이 다이나도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할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앨리스는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지금 이쪽으로 와서 산책 준비를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쥐가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다이나가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집에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앨리스는 깔끔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인 부채와 작은 흰색 장갑 몇 쌍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부채와 장갑 한 쌍을 들고 방을 나갈 준비를 했다. 거울 옆에서 작은 병을 발견했다. 이번엔 마셔라는 글자가 라벨에 없었지만 그래도 앨리스는 코를 막고 병을 입에 대었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정말 이렇게 작은 게 질려요. 커져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크기가 커졌다. 병의 반을 마시기 전에 그녀의 머리는 천장에 닿게 되었고 그녀는 목이 꺾이지 않도록 몸을 숙여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병을 내려놓고 이거면 충분해요. 더
커지면 안 되겠어요. 이미 문을 통해 나갈 수 없는데 더 크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라고 스스로 말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자라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러나 곧 이것조차 불가능해졌다. 문에 팔꿈치를 대고 다른 팔은 머리 주변에 감아놓고 누워보았다. 여전히 자라고 있었고 마지막 수단으로 한 팔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다리 한 개를 굴뚝에 올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스스로 말했다. 다행히도 앨리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불편하고 이 방에서 나갈 방법이 전혀 없어 불행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집에선 훨씬 즐거웠는데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다. 항상 커지고 작아지고 쥐와 토끼에게 명령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토끼굴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런 삶도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예전에 동화책을 읽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에 대한 책이 쓰여져야 할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성장할 공간이 없네요. 앨리스는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이를 먹지 않게 되는 걸까요? 어느 면에서는 그게 위안이 될 거예요. 절대 늙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항상 배울 게 있다면 그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싫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대답했다. 어리석은 앨리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여기는 너무 좁고 교과서를 놓을 자리도 없어. 그리고 앨리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쪽으로 기울이고 그 다음은 반대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래 대화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녀는 바깥에서 소리를 들었다. 메리앤, 메리앤 소리가 났다. 장갑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그 발걸음이 토끼가 그녀를 찾아오기 위한 소리라는 것을 알고 집이 흔들리게 떨었다. 그녀는 이제 토끼보다 몇 배는 커졌으나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다. 곧 토끼가 문 앞에 다가와 문을 열려 시도했다. 앨리스의 팔꿈치가 문을 막고 있어 열리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기 위해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창문 밑에 있다 생각해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그러자 작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것은 오이틀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떨어진 걸 수도 있다 생각했다. 그리고 토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나요? 그녀가 듣지 못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기 있어요. 사과 파기를 하고 있어요.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줘요. 이제 말해봐요. 창문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건 팔이에요, 주인님. 팔이 뭐예요? 그런 큰 팔을 본 적 있나요? 창문 전체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래도 팔이에요, 주인님. 어쨌든 그게 창문에 있을 리 없잖아요. 가서 떼어내세요. 이후로는 아주 오랜 침묵이 이어졌고 앨리스는 가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해봐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손을 뻗어 공중을 휘저었다. 이번에는 두 번의 작은 비명소리와 함께 깨진 유리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오이 보관함이 얼마나 많을까? 앨리스는 생각했다. 다음엔 무엇을 할까요? 창문에서 나를 끌어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요. 앨리스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작은 수레바퀴의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다. 다른 사다리는 어디 있어요? 왜 나는 하나만 가져와야 했는데 빌이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빌, 여기 가져와. 여기 이 구석에 세워놓으세요. 아니, 먼저 묶어야 해요. 아직 절반도 높이가 되지 않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요. 여기 빌, 이 줄을 잡아. 뒷부분 버릴까요? 헛간돌에 주의하세요. 오,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머리를 숙이세요. 자, 누가 그걸 했을까요? 빌이겠죠? 누가 굴뚝을 내려갈까요? 아니요, 나는 안 할래요. 너가 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빌이 굴뚝을 내려갈 거예요. 빌, 주인님이 굴뚝을 내려가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빌이 굴뚝을 타고 내려와야 한다는 거구나. 앨리스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저들은 모든 것을 빌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저는 빌이 있을 만한 자리가 있지 않아요. 이 화덕은 분명 좁은데 제가 조금 발을 구부리면 될 것 같아요. 앨리스는 굴뚝으로 발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녀의 바로 위에 작은 동물이 굴뚝에서 굵고 기어오르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것이 발일 거야 라며 한번 예리하게 발로 찾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빌이 가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토끼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머리 꼭대기 있는 그 애를 잡아요. 그 이후
침묵이 이어졌고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목소리들이 둘러쌌다. 그의 머리를 받쳐요. 목이 다치지 않게.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다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약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빌일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지금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저 무언가가 박스 속 잭처럼 뛰어오르듯 저를 밀어올리더니 마치 하늘로 쏘아올리는 로켓처럼 떠올랐어요. 그랬군요, 오랜 동료. 다른 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 집을 태워야만 해요. 토끼의 목소리가 말했고 앨리스는 최대한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만약 그러면 나는 당신을 다이애나에게 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다음에 이들이 뭘 할까? 생각이 있다면 지붕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1분 또는 2분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앨리스는 토끼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일단은 한 바구니 정도면 충분해. 무엇으로 가득 찬 한 바구니일까? 앨리스가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그 순간 창문으로 작은 자갈들이 바람처럼 들어와 몇 개가 그녀의 얼굴에 맞았다. 이건 그만둬야겠어. 그녀는 스스로 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다시 한번 죽은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앨리스는 놀랍게도 자갈 돌들이 바닥에 놓이면서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리로 떠올랐다. 만약 이 케이크 중 하나를 먹는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반드시 제 크기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고 그것이 저를 더 크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케이크 중 하나를 삼켜 넣자마자 자신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지자마자 그녀는 집에서 달려나갔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을 만났다. 가운데 있는 작은 도마뱀인 빌은 2마리의 기니피그에게 들켜 있었고 병에서 무언가를 빌려주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앨리스가 나타난 순간 그녀에게 달려들었으나 그녀는 빨리 도망쳐 안전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앨리스는 나무 사이를 헤매며 혼잣말을 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녀는 훌륭한 계획이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곤 나무들 사이에서 초조하게 둘러보던 중 머리 위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급하게 머리를 들어 올렸다. 크고
작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한 발을 약하게 뻗어 그녀를 만지려는 거대한 강아지가 있었다. 가엾은 친구. 앨리스가 달래는 말투로 말했고 그녀는 그 강아지에게 휘파람을 불어주려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는 강아지가 배고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하며 당황했다. 그런 경우라면 그 강아지가 그녀를 무시하고 먹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막대 조각을 주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엄청나게 흥분한 채로 네 발로 뛰며 막대기를 불었다. 앨리스는 강아지가 자신을 밟을까 무서워 커다란 가시나무 뒤로 숨었다. 다시 나타나자마자 강아지는 다시 나무 막대를 부르려 달려들었고 막대를 얻기 위해 구르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앨리스는 마치 큰 말과 놀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며 커다란 가시나무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러자 강아지는 막대기를 향해 돌진했고 매번 앞으로 조금씩 뛰며 멀리 뒤로 물러나며 크게 짖었다. 마침내 강아지는 멀리 떨어져 앉아 혀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반쯤 감았다. 앨리스는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달려나가 숨이 차고 지칠 때까지 달렸다.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정말 귀여운 작은 강아지였어요. 만약 내가 그 강아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크기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잊고 있었어요. 다시 원래 크기로 되어야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먹거나 마셔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먹거나 마셔야 하는 거였다. 꽃과 풀들을 둘러보았지만 상황에 맞는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높이에 자라는 큰 버섯을 보았다. 그녀는 그 버섯 아래와 양옆, 뒤를 둘러보았지만 그 위쪽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다. 앨리스는 발끝에 힘을 주고 버섯 가장자리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큰 파란색 애벌레와 눈을 마주쳤다. 애벌레는 팔을 꼬고 조용히 긴 후카를 피우며 그녀나 무언가 다른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